안녕하십니까. 종로지행 진예찬입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새로운 미래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 또 유권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종로구 진예찬 후보님 캠프에서 함께한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과 답변을 진예찬 위원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예찬 위원님 본인 소개 해주시죠. 진예찬입니다. 제 이름이 생소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삶을 산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다당제에 대한 제 신념으로 작은 당에 소속이 돼 있었고 당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동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미래당에서 처음으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출마한 것은 저 진예찬이라는 사람에게도 큰 의미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프랑스로 중학교 때 갔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을 종로지행으로 지으신 것 같은데요. 프랑스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예. 처음 이민 가서는 이제 그 프랑스에는 중학교마다 외국인 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20-30국 개국되는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불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프랑스에서 산 20년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때고요. 그때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북한 그 주재원들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제분들이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담이지만 제가 당시에 친구들한테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이제 또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정치가의 꿈을 아직도 이렇게 꾸고 계신 건지. 그때 막연하게 대답을 했지만 이제 돌이켜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 뜻이 정치에 대한 뜻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이제 느끼고 있고 또 집안에 정치인도 계시고 외교관도 계셔서 저에게는 이제 정치가 멀게 느껴졌던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서는 이제 건축을 공부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건축가 진예찬이 됐습니다. 목소리도 조용조용하시고 화도 안 내실 것 같으시고 그 SNS에 선비 옷도 입고 나오시고 그 선비 이미지가 되게 강하신데 살면서 고생 안 하신 느낌이신데 어떠십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가 사실 인종차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은근히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또 청소년 때 갔고 또 아버지가 안 계셨고 또 어떻게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그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럼 종로지행 채널 이름이기도 하고 종로는 세 분의 대통령도 배출한 곳이고 정치 1번지기도 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출마하신 이유 어떻게 되신 겁니까? 출마하신 이유가? 제가 석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종로의 구도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심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느끼게 됐고요. 이 대한민국의 구도심이 제대로 가꾸어져야 그것이 대한민국 지방 도심에게도 또 구도심에게도 영향을 줘서 정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딱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구도심이 또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잘 가꾸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건축가의 생각으로 종로를 찾아와서 이제 2014년부터 살게 됐습니다. 그럼 종로를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같이 다녀봤는데 언덕도 많고 노령 인구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이런 곳이잖아요. 이런 종로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예. 지금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10년 동안 종로에 살았지만 못 가본 곳들이 많았어요.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근데 정말 낙후된 곳이 많고 수십 년간 방치가 돼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방치된 지역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 뭐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문제로 이제 종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낙후 지역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가꾸어서 그걸 바꿔서 주거 환경을 좋게 해서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이 종로에 와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아까 옥인동 47번지 예를 들었지만 47번지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 의견이 없이 그냥 서울시 계획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 멋진 굉장히 멋진 곳이거든요. 옛날부터 시인들이 가서 당대 조선시대 당대 시인들이 모여서 시를 읽고 풍류를 즐기던 장소가 바로 거기거든요. 옥류동이라는 천이 흐르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우리는 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3층 이상은 짓지 말자, 뭐 지붕 색깔은 어떻게 하자 이런 최소한의 디자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너도 나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건축가 마음대로 지어버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뭐 5층짜리 건물이 막 그 산 꼭대기에 막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골목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인 소유지들의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 발휘되면 안 된다. 종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자기가 사는 건축 환경과 도시 환경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개인주의적인 것은 약간 내려놓고 서로 협의해서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로를 정치적으로 견해가 아니라 건축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안목으로도 또 보실 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또 공간을 또 그 사무실 공간을 찾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공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고 또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될지 얘기를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사무실을 서촌에 지금 계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일반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이제 쇼 윈도우처럼 돼 있는 가게 사무실인데 거기서 이제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뭐 술 한잔 하셔도 되고 저랑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소통의 공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네. 또 비대위원 맡고 계신데 그 총선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또 비대위원으로서의 각오라든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종로 출마를 고려했던 건 아니고요. 항상 3당의 문제는 당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힘들고 또 이번에 새로운 미래도 뒤늦게 결성이 되면서 시간적으로 종로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정말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행동과 같았는데요. 출마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4일 남기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참담했죠. 새로운 미래 전 후보들이 그렇게 힘든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거기에 힘을 몰아줬고 그 뜻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양당제라는 게 그동안에 한쪽 정당을 계속 몰아주니까 그 정당이 과반 이상의 권력을 가지면서 이 부패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권력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의사는 사실 잘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국민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가 돼야만이
이 권력이 줄면서 과반 이하로 되면서 이 상대방 당 혹은 뭐 다른 정당 3당, 4당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협의를 꼭 해야 되고 또 국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제 그 수직적인 구조가 사회 구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 또 상명하복 이런 어떤 군사 정권에서 내려오는 이런 효율성이 극대화된 사회를 위한 이런 지금 정치 체제, 정치 구조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다당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3당은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운 미래는 비록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극단적인 세력이고 오히려 새로운 미래가 정통 민주정당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당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이 그 열정적인 당원들과 함께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로드맵을 짜서 그대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초반의 이 노력이 100년 정당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이거를 찍게 돼가지고 지금 제 느낌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도 엄청 많았고 또 재밌는 부분, 또 진솔한 부분도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일선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